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교재 중에서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 12페이지의 4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A학자의 주장이다. 부합하는 진술만을 고른 것은 생물 유기체는 항상성의 경향을 갖는데요. 항상성 줄치시고 우리 항상성 어디서 봤던지 기억납니까? 그렇죠. 이것은 기능론의 특징이었어요. 항상 균형 상태로 되찾아가는 힘을 항상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로 인한 일시적 고열 상태는 곧 극복되고 다시 36.5도라는 일상적인 상태로 돌아간답니다. 여기서 일상적인 상태는 즉 균형 상태로 되돌아간다 라는 말이랑 똑같겠죠. 유자 속성 지닌다 끊고요. 사회도 이와 유사하다. 무질서한 상황 줄쳐볼까요? 기능론 관점에서 봤을 때 무질서한 상황, 즉 사회 내에서 어떤 변수가 생겨서 균형이 깨진 상태를 어떤 현상이라 부를까요? 마치 인간의 몸이 병에 걸린 것과 같은 사회병리적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기억납니까? 이러한 상황은 곧 안정되고 질서 있는 상황으로 자동적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즉 사회 구조는요, 일시적인 이유로 인해서 균형이 깨질 수는 있지만 다시금 균형 상태로 되찾아갈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능론의 주장이 되겠죠. 보기를 볼게요. 사회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다.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일시적인 것일 뿐이고 다시금 어떤 상태, 균형 상태로 되찾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두 번째, 사회는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갖는다. 맞습니다. 사회는 항상 안정, 균형, 조화를 이루는 상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기능론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디귿이요. 강요와 억압에 의해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 이런 강요와 억압을 하는 주체가 누굴까요? 그렇죠. 주체는 바로 지배집단이 할 겁니다. 이런 지배집단의 강요, 억압 이런 것 강조하는 것은 바로 갈등론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다음 리을. 사회 문제를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 여러분 기능론은요. 이런 사회 문제를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 즉 다시 말해서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 놓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회 규범은 누가 정할까요? 그렇죠.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합의를 해서 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없다라고 한 표현은 틀렸겠죠. 정답은 1번 기억, 니은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페이지의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A, B를 구분한 것이다. 옳은 것은 A, B는 각각 갈등이란 기능 중 하나라고 하네요. 첫 번째 네모 박스부터 볼게요. 사회 변동을 균형 동그라미 치시고 돌아가기 위한 일시적 과정으로 보는가? 우리 균형, 조화, 안정 이런 표현 나오면 기능론이라고 했습니다. 얘라고 하는 A가 기능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럼 나머지 B는 자동적으로 갈등론이구나 라고 정리를 하시고 문제를 봅니다. A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건 이미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거니까 조금 보수적이다. 사회를 유지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비판을 받겠죠. 그래서 A는 맞는 말입니다. 기능론은 사회를 계속해서 유지하자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기득권층에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 B는 개인 간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부여를 중시한다. 우리 의미부여, 즉 상황정의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강조하는 거였습니다. 틀렸죠? 3번. B는 A와 달리 개인의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체계를 중시한다. 사회체계, 즉 사회구조를 중시하는 것은 거시적 관점이에요. 거시적 관점. 이 거시적 관점은 기능론, 갈등론 둘 다 포함되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라는 표현이 틀렸겠죠. 둘 다 포함됩니다. 그럼 4번. 개인의 주체적 능동성을 중시하는가? 개인의 능동성, 자율성을 중시하는 것은 그렇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될 겁니다. 그럼 가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죠? 그 다음 5번. 가해는 집단 간 갈등이 필연적이라고 보는가? 이 갈등이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에 갈등이 필연적이다라고 보는 것은 그렇죠. 갈등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가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지? 근데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에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6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밑줄 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A 관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A 관점에 따르면 인간이 협동생활을 하면서 발달된 정신 능력을 통해서 자아가 발전한답니다. 까지 끊고요. 이렇게 발달된 정신 능력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야. 즉 다시 말하면 자율성을 지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자아의 발전을 통해 타인의 기대를 내면화하는데 어떻게 내면화하냐면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게 내면화한다는 거예요. 이걸 정리한다면 능동적으로 내면화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람들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런 것을 통해서 질서 있는 사회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사회적 실제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 간에 공유되거나 최소한 공유하고 있다고 믿는 맥락과 관련 지을 때에만 의미를 가진다. 즉 개개인들이 이 객관적 사실에 뭘 부여할 때 그렇죠. 의미를 부여할 때에만 의미가 생겨난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마다 그리고 이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은 다 다르겠죠. 이렇게 자율성을 지닌 개인들이 의미 부여하는 것을 강조하는 관점, 그것은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이 되겠습니다. 1번 볼게요. 사회 구조에 대한 이해를 중시한다. 사회 구조를 중시하는 것은 거시적 관점이에요. 틀렸네. 2번 갈등을 원동력으로 본다. 갈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갈등론이에요. 틀렸고 사회의 안정, 조화, 균형 강조하는 것은 기능론입니다. 그 다음 사회 질서가 특정 집단의 합의에 근거한데요. 이런 특정 집단은 지배 집단이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갈등론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현상의 의미가 구성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그렇죠. 구성원의 의미 부여, 즉 상황 정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는 것은 상상론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음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7번 문제에는 별표를 하나 치시고 관점 A씨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각각 기능, 갈등, 상상론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첫 번째, 사회 규범은 특정 집단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지는가? 이런 특정 집단은 지배 집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지배 집단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다 보는 것은 그렇죠. 갈등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의 지배적 규범의 습득이 사회 존속, 즉 사회의 안정, 통합에 필수적이라고 보는가? 이런 사회의 안정, 통합을 중시하는 B의 관점은 기능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니오라고 하는 C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겠죠. 1번,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때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회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적응하지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즉,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 사회 무슨 현상? 병리적 현상이 나타났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보는 것은 기능론 관점입니다. 틀렸고요. 2번, 사회 질서를 지배계급의 강요나 억압에 나타난 것으로 본다. 지배계급의 강요를 강조하는 것은 갈등론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틀렸네요. 사회구조나 제도가 개인에게 끼치는 영향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회구조가 개인에게 끼치는 영향을 경시한다라고 비판받는 것은 그렇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즉, 현상을 계속해서 유지하자라고 주장하는 조금 보수적인 주장을 하는 기능론에 대한 비판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B는 C와 달리 개인은 각자의 주관에 따라 다양한 사회상을 만들어낸다. 이런 개인의 능동성,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8번 문제 풀리겠습니다. 8번 문제도 별표 하나 쳐주시고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A씨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사회구조나 제도는 지배계급 줄치시고요.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계급을 재생산하기 위해 만들어낸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A와 B는 구분할 수가 없대요. 구분할 수가 없다는 말은 A와 B가 똑같은 대답을 했겠다는 거겠죠. 예, 예, 혹은 아니요, 아니요. 근데 이때 지배계급이 만들어낸 수단이다라고 보는 것은 갈등론에 대한 주장인데 A와 B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A와 B는 둘 다 아니요, 아니요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러면 A, B, C가 있을 때 나머지 C는 혼자 예라고 했단 말이 되겠죠. 그러면 C가 갈등론이다 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진 개인 간의 상호작용 둘치시고 개인의 주관적 세계 둘치시고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A와 C를 구분할 수가 없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주관적 세계를 강조하는 것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일 텐데 A와 C를 구분할 수 없다라 했으니까 둘 다 마찬가지로 아니요, 아니요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러면 혼자 예라고 대답한 B가 있겠죠? B가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나머지 A가 기능론이구나 라고 추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문제 풀게요. 사회현상을 구성하는 개인의 능동성에 주목한다. 개인의 능동성, 자율성이란 표현 나오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이에요. 틀렸네요. 2번. B는 사회가 유기체와 유사하다 본다.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론의 주장입니다. 틀렸네요. 3번. A는 C와 달리 사회 갈등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본다. 여러분, 기능론은 사회 갈등을 비정상적인 것,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3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 4번. B는 C와 달리 사회통합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여러분,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것은 기능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기능론을 제외한 상상론, 갈등론은 둘 다 비판을 받겠죠. 둘 다. 그래서 달리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5번. C는 A와 달리 사회적 가치가 희소하다고 본다. 여러분, 사회적 가치가 희소하다라고 보는 것은 둘 다예요. 둘 다. 둘 다. 그렇지만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기능론은 이런 사회적 가치가 희소한데 이런 가치들을 배분하는 기준이 합의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만한 분배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고, 반면에 갈등론 사람들은요 이런 사회적 희소 가치가 균등하게 모두가 동의할 수 있게 분배된 것이 아니고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가치가 희소하다라고 보는 주장은 둘 다 해당되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달리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수능 특강 15페이지의 4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다음에는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A 이론의 관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적절한 것은 이거는 첫 번째 줄만 읽어봐도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사회적 상황을 사회 문제로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 사회의 어떤 세력? 주류 세력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는 피지배 집단을 지배 억압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답니다. 이러한 주류 세력들을 우린 다른 말로 지배 계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지배 계급에 의해서 피지배 집단을 억압한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그렇죠. 갈등론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뒤에 얘기는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1번. 전체 사회 합의가 반영된 사회 규범이 존재한다. 이거는 기능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읽었고.
사회 각 부분들은 존속을 위해 상호 의존한다. 우리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기능론의 주장입니다. 3번. 희소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다른 말로 하면 갈등은 필연적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필연적이라 보는 것은 갈등론의 주장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인데 몇 가지만 좀 더 적어볼게요. 이런 집단 간의 갈등이 필연적, 불가피한 이유가 뭘까요? 사회 내에 구조적인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순이 뭐라고 했죠? 희소가치가, 사회적인 희소가치가 균등하게 분배되면 정말 좋겠지만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소가치를 많이 가진 지배 집단과 희소가치를 적게 가진 피지배 집단 간의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이 필연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 잘 해두시고, 사회 문제에 대한 정의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 그렇지 않겠죠. 항상 누구에게 유리하게, 그렇죠, 지배계급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마지막,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정의, 이걸 네 글자로 뭐라 하냐면 상황 정의라고 표현해요. 개인들마다 주관적인 상황 정의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한다 라고 보는 것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페이지의 5번을 볼게요. 5번은 쉽습니다. A씨를 구분한 것이다. 옳은 설명 고른 것은 개인의 행위를 구속하는 사회 체계를 중시하는가, 즉 사회 구조를 중시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라고 답한 A가 있습니다. 사회 체계를 중시하지 않고 개인을 중시한단 말이겠죠. 그럼 A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B랑 C는 각각 기능 갈등 중에 하나겠죠. 기억 보세요. 기억은 예, 니은은 아니요이다. 사회 체계를 중시하는가 라고 했을 때 B와 C는 뭔진 모르겠지만 기능 갈등일 거예요. 그러면 둘 다 거시적 관점이니까 중시하겠죠. 둘 다 예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틀렸네요. 니은. 가해는 사회 문화 현상의 의미는 행위 주체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는가 라고 한다면 상징적 상호작용론만 예라고 하고 나머지는 전부 아니요라고 할 거예요. 그럼 가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다음 디귿. C가 기능론이라면 나에는 인간을 자율성을 지닌 능동적 존재로 보는가, 자율성을 지닌 능동적 존재로 보는 것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일 거예요. 그럼 이게 나에 들어가면 되나요? 이게 나에 들어간다면 상상론이 아니요라고 했으니까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틀렸고, 나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이익은 양립할 수 없는가? 양립할 수 없다라 본다면 이것은 갈등론의 주장일 겁니다. 그럼 예라고 하는 B가 갈등론이란 뜻이겠네요. 다에는 사회 문제를 병리적 현상으로 보는가? 사회 문제를 병리적 현상으로 보는 것은 기능론일 거예요. 근데 이게 다에 들어가면 그렇죠. 남은 C가 예라고 하겠네요. 적절한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는 성역할 분업 현상을 바라보는 두 관점이라고 하네요. 옳은 것은 가부터 볼게요. 첫 번째 줄에 줄을 좀 줘봅시다. 사람들은 여성에 대해 약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의미를 부여했대요. 이 의미를 부여한 주체가 누구예요? 그렇죠. 사람들이라고 하는 개인들이 의미를 부여했다 라는 게 나와 있고, 이러한 고정관념은 지속적인 상호작용 과정을 거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하는 일이 구분되었다라고 해요. 즉 가에서 말하는 게 어떤 뜻이냐면 성역할 분업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정해진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면서 주체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주장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를 보세요. 산업사회에서 분리되고 보기가 길어지면서 남성이 밖에서 일을 하고 여성이 가정 내에서 일을 하는 등 성역할의 분화가 정착되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함으로써 사회가 존속되고 안정을 유지하게 되었대. 우리 존속이랑 사회 안정, 조화 이런 거 나오면 기능론이라고 했다. 그죠?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때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했다. 이거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다, 제 기능을 했다 라는 걸로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1번, 집단 간의 갈등은 보편적이고 필연적이다. 갈등론의 주장입니다. 아이고, 틀렸네. 그 다음 2번, 사회 체계에 초점 맞춰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본다. 사회 구조에 초점 맞추는 것은 거시적 관점이에요. 그러면 나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겠네요. 그 다음, 가는 나와 달리 통합을 설명하기 용이하다. 통합은요, 기능론의 관점이에요. 나가 유리하겠죠. 4번, 사회 각 부분들은 상호 의존한다. 사회 유기체와 같다 라고 보는 것은 기능론의 관점입니다. 나라고 해야죠. 개별 행위의 맥락적인 의미가 중요하다. 의미를 해석하는 것,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이에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7페이지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에도 별표를 하나 쳐두시고, 이거는 논리적인 어떤 표현들만 잘 이해한다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겁먹지 마시고 볼게요. 서술형 평가에 대한 채점 결과래요. 옳지 않은 것은, 자, A와 구별되는 B의 기본 입장을 4가지 서술하시오라고 했어요. 이때 중요한 표현은요, 구별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통점을 만약에 썼다. 그러면 정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구별되는 것만 쓰라고 했으니까. 자, 각각 기능이랑 갈등 중 하나래요. 일단 먼저 배점이랑 점수를 먼저 볼까요? 8점 만점인데 6점 맞았어. 그럼 몇 개 틀렸다는 거죠? 하나가 2점이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한 문제 틀렸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는 옳지 않게 적어야겠네요. 답안을 볼게요. 사회는 유기체와 유사한 특성 지닌다. 기능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 개인의 행동은 사회 구조에 영향한다. 사회 구조를 강조하는 것은 거시적 관점이에요. 그 다음, 사회는 본질적으로 조화 동그라미, 균형 동그라미를 이루고 있다. 기능론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첫 번째랑 세 번째를 보니까 기능론은 2개 적었어. 그리고 우리 아까 구별되는 것을 적으라 했으니까 공통점은 적으면 안 돼요. 근데 두 번째는 공통점을 적었으니까 얘가 틀렸겠네, 얘가. 그러면 나머지 가에는 마찬가지로 기능론이 들어가야지만 총 점수 6점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유추하시고, 그러면 B가 일단 기능론이고 A가 갈등론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1번을 볼게요. A는 갈등을 본질적 속성으로 본다. 그렇죠. A는 갈등론이니까. 그럼 2번, A는 사회 변동, B는 사회 안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맞습니다. 좋은 표현이네요. 그 다음, 질문이 B의 기본 입장을 4가지만 서술하시오 였다면 점수는 8점이다. 그렇죠. 우리 아까 두 번째 게 틀린 이유가 뭐였냐면 구별되는 것을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B의 기본 입장을 그냥 4가지만 서술하라 라고 했으면 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사회 규범은 계급을 재생산하는 수단이 된다. 계급을 재생산한다 라고 하는 것은 갈등론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들어가면 점수가 깎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기능론에 해당하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맥락을 중시한다. 맥락을 중시하는 것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일 텐데 이게 들어가면 안 된다. 그죠?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별표를 쳐두시고 수능 문제에서는 이런 8번 유형과 같은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잘 봐주셔야겠죠? 자, 갑병의 관점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사회적 소수자가 겪는 어려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갑부터 볼게요. 우리 사회의 주류 세력 줄치시고 자원을 독점하고 기득권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런 주류 세력은 다른 말로 지배 계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지배 계급이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자원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를 재생산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갈등론의 주장이 되겠네요. 을 보세요. 동의하기 어렵다. 그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해서, 별표 쳐볼까요? 제대로 습득하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즉 사회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거야. 이 사람들을 잘 가르쳤다면 사회 구조가 안정적으로 통합되고 유지됐을 텐데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사회 병리적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의 주장은 기능론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병이요.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주위의 부정적 시선들,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된대요. 이런 부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을 내면화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누가? 그렇죠. 사회적 소수자, 개인들이 능동적으로 내면화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라 보는 거예요. 이런 관점은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이 되겠습니다. 1번 보세요. 갑의 관점은 사회가 유기체와 유사한 특성 지닌다. 사회 유기체설은 기능론에 대한 주장이 됩니다. 2번, 을의 관점은 인간 행위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자율성, 능동성 강조하는 것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었어요. 3번,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맥락을 중시한다. 그렇죠. 이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 4번, 을의 관점은 갑과 달리 집합적 단위로서의 사회구조를 중시한다. 사회구조를 중시하는 것은 거시적 관점이기 때문에 갑과 을 둘 다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5번, 갑의 관점 병과 달리 사회현상의 의미가 개인의 규정, 즉 상황 정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라는 것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주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틀린 표현이 되겠죠.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습 잘 하시고요. 오늘 문제 푼다고 고생했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